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다가오죠. 우리 9월 17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연준 FOMC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FOMC는 미국의 뉴욕은행 총재, 연준위원 7명, 뉴욕은행 총재 1명, 그럼 8명이죠, 그죠? 나머지 4명은 미국의 지방 중앙은행이 있죠. 지방 연방은행 총재 이 11명 중에 이제 4년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4명이 여기 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12명이 연준 의원과 지방은행 총재들, 뉴욕은행 총재가 같이, 뉴욕은행 총재는 이제 거의 항상 고정이고요. 연준이 7명이서 미국의 통화금융 정책을 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1년에 8번 열리고요. 원래는 이제 9월 17일 열렸으니까 10월은 건너뛰고 11월과 12월에 연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 연준의 주된 목표는 고용과 경기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요 세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성장과 인플레이션 요걸 컨트롤하는 거죠. 인간과 기업의 그 어떤 탐욕과 공포 이거를 저는 다스려주는 그러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뭘 정하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돈값을 정합니다. 첫 번째 금리를 정하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고 두 번째 시장이 너무 침체되고 이러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양적 완화 혹은 또 테이퍼링, 시장에 돈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거를 정하는 그 세 가지가 주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도 전 세계 시장에 금융시장의 견인차가 뉴욕 시장이니까 미국의 그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미국의 양적 완화 또한 매우 중요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푸느냐 적게 푸느냐 미국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환율이 결정이 되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미국 내로 들어갈 것이냐 바깥으로 나올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하에 가 있죠. 몇 bp를 인하할 거냐 그게 가장 주된 관심사이고 쭉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25%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제 장기간 너무 코로나 때 많이 풀렸던 돈을 이제 진정시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온 거고요. 인플레이션율이 뭐 한때 막 5% 가고 이랬다가 어제 발표된 CPI가 2.5였죠. 그다음에 에너지와 그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여전히 3%대인데 그거는 뭐 크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CPI니까 그래서 2.5 정도 수준이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만 한 거죠. 그들의 주된 목표가 인플레이션 억제니까 장기간 한 2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일단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17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할 텐데 과연 25bp 즉 베이비 스텝으로 내릴 건가 50bp 빅 스텝으로 내릴 건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할 전망은 25bp 인하할 확률이 70%가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제 나온 지표 중에 코어 CPI가 컨센서스보다가 0.1%가 더 많은 먼스로 0.3%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굳이 뭐 빅스텝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의견이 그렇게들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통상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시장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죠. 그죠? 25bp 내리면 아주 좋은 건데 그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50bp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50bp나 내려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경기 민감주가 추락하겠죠.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인플레라는 게 이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예금했던 걸 빼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하겠지만 기업의 실적은 낮아지게 되니까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왕이면 25bp 내리면 땡큐인데 만약에 50bp나 내리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어닝이 감소될 걸로 시장은 예측해서 너무 막 급격히 50bp 내리면 야, 이거는 진짜 세계 경제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고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50bp보다는 25bp가 굉장히 시장에는 좋을 거고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중국 지표가 안 좋아요. 중국이 지금 뭐 8개 분기 연속으로 CPI가 줄어들고 있고 디플레이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죠. 미국과 중국 중에 중국은 경제가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고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미국까지 50bp 인하하게 되면 경기 민감제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토론 자체는 FOMC에 영향을 안 미칠 거고요. 저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파월 의장에게 너 선거 때까지 금리 내리지 말아라.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최대 악재가 경제적 악재가 고금리 혹은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높은 인플레이션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때까지 계속 고금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진행이 되는 게 자기 표에는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명백하게 얘기를 했죠. 자기는 정치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제 TV 토론이 이번 연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 12명의 연준 그 의사결정하는 12명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혹은 다수가 정치적인 나는 민주당 편이야, 나는 공화당 편이야 이래서 나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시장의 컨센서스와 다르게 그럴 가능성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의 유일한 책무는 경기와 물가 억제이지 나머지 그런 쪽에까지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는 다른 정부 부처가 하는 일이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경기 앤드 물가 억제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5bp는 전체 산업에 다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빅컷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 민감제에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간에 올 연말까지 125bp 내릴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전망을 하는 미국의 IB들이 제법 많고 컨센서스가 높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연말까지 남아있는 연준 9월까지 포함해서 3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125bp를 내리긴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많이 내린 거죠. 그럼 이번에 25bp를 내리면 다음번 2번은 50bp씩 빅스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공포죠. 공포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25bp로 안도해서 경기 민감제들이 좀 오른다면 다음번에 가서 또 이제 50bp씩 2번 해야 연말까지 125b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위험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5bp로 시장이 안도해서 경기 민감제가 상승하면 약간 매도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5.25%있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했을 때 연준이 연말까지 4% 정도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인데 다음에 11월에 있는 연준 때와 12월에 있는 FOMC 똑같은 연준 회의에서 50bp 비컷을 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제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그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경기 민감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연준보다가 더 빠른 게 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연준의 의사결정보다 항상 더 빨라왔어요. 경기보다가 더 빠른 게 연준이어야 되고 연준보다 더 빠른 게 시장이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 현재 액션하고 있는 어떤 섹터 간의 어떤 수익률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미래를 선제적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해야죠.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지금 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중에 경기가 정말로 침체돼서 주가가 많이 내려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날 경기에 다시 상승턴을 바라보고 실적이 나쁜데 불구하고 경기 민감제가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그때 가서 리스크가, 아이고, 이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적자가 많이 났네, 이익이 줄었네, 그럴 때 가서 그 주식을 팔면 또 바닥에다 지지는 거예요.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앞으로 6개월, 12개월 뒤에 경기가 퇴행할 게 예측된다. 그러면 지금 좋을 때 조금 줄여놔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항상 선행해요. 경기보다가. 선행하고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경기 민감제라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 일단 25bp 내리는 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FOMC에서 향후에 점도표를 발표를 해요. 이번에 25bp 내리면서 점도표를 다음 11월 달에 50bp 내릴게요 라고 점도표가 발표되면 25b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러질 거예요. 그건 리스크예요. 현존하는 리스크고요. 그리고 12월에도 점도표에 또 50bp 내릴게요 이렇게 찍어놨으면 더 충격받을 거예요. 그러면 FOMC가 열리기 전에 경기 민감제를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FOMC 점도표가 발표된 다음에 시장의 의견이 있겠죠. 그 미국에 있는 패드워치에서 전망하는 금리 전망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그게 얼마나 또 11월 달에 비컷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예측하는지. 연준의 점도표는 그렇게 해놨는데 또 그 패드워치 숫자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확률이. 그럴 경우에는 지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연준은 항상 지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연준에서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점도표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가이던스를 주는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앞으로 전망에 대한 내레이션을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봐요, 저렇게 봐요 하는 내레이션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뒤에 나올 지표들, 그 뒤에도 계속 나오겠죠. 그죠? 매월 초가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이틀 있다가 서비스 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 주 되면 고용 지수가 나오고, CPI가 나오고, 뭐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주에 제조업 경기 동향이 나오고, 비제조업 경기 동향이 나오고, 두 번째 주에 물가가 나오고, 세 번째 주에 마지막 주에 가면 고용이 나오고, 매 주간으로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연준이 이렇게 점도표를 그려놨는데 얘들은 지표 따라서 의견이 바뀐 애들이니까 연준에서 설사 다음 11월 달에 비컷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뭐 이렇게 많이 퇴소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면 이제 바뀌겠죠, 또. 그게 패드워치 금리 전망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번에 FOMC 매우 중요하고, 이번에 25bp 내릴 거에 25bp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점도표를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점도표가 발표된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그러면 10월 초에 또 ISM 제조업 지수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이틀 뒤에 서비스업 지수 나올 거고 고용도 나올 거고 두 번째 주에 그 지표들이 계속해서 침체를 암시하는 숫자가 나오면 11월 달에 B컷 나오는 거죠. 12월에 B컷 나올 거고 그렇게 B컷 나오면은 시장은 아마 못 견딜지 않겠느냐. 경기 민감제들이 주가 하락을 많이 주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지금 9월달 25bp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선수들보다 우리 구부님들이 한 발짝이라도 빨라야 돼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계 경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큰 돈을 만지는 외국인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보다가 기관 투자가보다 여러분들이 한 발짝은 빨라야 돼요. 왜 우리 그 범죄 수사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경찰관 이런 분들이 왜 우리는 도둑놈 보다가 한 발이 느릴까? 그래서 우리가 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저놈을 잡았어야 되는데 늘상 도망가는 범인의 꼬랑지를 우리가 쫓아다녀야 된다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그분들께서 그냥 내가 전 세계 그 투자하는 큰 펀드 매니저라는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100조를 굴리는 사람이다. 만약에 워렌 버핏처럼 내가 막 경단위의 금액을 뭐 7천조를 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액션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들의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100조 가진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기에 온다 그래서 100조를 다 팔지 않아요. 10조 판다니까요. 10조 파는데 10조를 파는 걸로 주가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내려가고 나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그들은 또 다시 사요. 그래서 우리 그분님들께서 항상 선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빨라야 된다고요.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개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미리 지금 눈앞에 가셔야되지 않았는데 가셔야 될 확률이 높은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지금 한화하고 이럴 때 좀 줄여놓고 앞으로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줄여놓고 나중에 정말 침체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사야죠. 사야 됩니다. 경기 민감제는 그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어떨 때는 의아하죠, 그죠? 와, 실적 잘 나오고 엄청 원래 좋다 그러는데 3월만 해도 진짜 10만 전자 갈 것 같고 30만 하이닉스 갈 것 같고 정말 그랬는데 또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런 이유가 선행성 때문에 그래요. 선행성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 가령 삼전자를 7만 원에 사고 7만 5천 원에 사자고 한 것들도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고요. 그 대신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경기가 퇴행하는 징조가 안 보였다면 지금도 들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주가도 안 떨어졌을 거고. 그 뒤에 몇 가지 지표들이 둔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결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화하는 거에 예민하게 세상을 주밀하게 깨워서 공부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안 팔아도요. 주가가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파는 사이에 딴 사람이 팔아요. 팔아가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이 앤 홀드 하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이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요.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단 한 발짝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우리 그분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한국 시장의 주가를 결정한 건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도둑놈보다 딱 한 발짝만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 25bp 인하하는 거는 주가에 상당 부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 뒤에 나올 FOMC 점도표
그리고 11월 달 또 있습니다. 1년에 8번이나 있어요. FOMC가. 11월 달에 또 B컷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되면 또 시퍼렇게 멍들 수도 있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